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그 사업을라든지 우리가 농업도 사업이잖아요. 비즈니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비즈니스를 보면서 또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꼭 수익 모델이 무엇인가? 수익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음, 이 비즈니스 모델이란 말이 요즘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농업계에서도. 비즈니스 수익을 나올 수 있도록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그것을 보는데 그 비즈니스 모델이 뭐냐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할게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과정은 첫 번째는 문제는 고객의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가 하는 작물의 재배의 문제점 무엇인가?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소비자들이 그랬어요. 옛날에 그 시래기 우거지를 하는 그 대표가 고객이 뭐라 그러냐면 계속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그 말린 걸 가지고 얼마 동안 불려 먹어야 돼요. 얼마나 불려야 돼요?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어떻게 하면 불리지 않는 시래기, 그러니까 불리지 않고 시래기를 바로 요리할 수 있을까? 네, 그걸 만들어냈거든요. 그런 것 같이 계속 고객의 문제가 무엇인가? 예를 들면 고객이 그 양봉을 하는 사람에게 꿀을 샀어요. 꿀 살 때 뭐라 그래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진짜예요라고 하면서 말로 계속 해왔잖아요. 그것을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사진을 찍어가지고 자기 그 디자인 그 뭐야 어디 용기 앞에다가 내가 진짜 농사 짓고 있어요라고 붙여주기도 했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상을 찍어가지고 보내주는 거예요. 내가 직접 이렇게 했던 걸. 그러니까 고객이 뭐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해결 방법 무엇인가?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 타겟 고객은 누구인가? 아까 토마토를 재배하는 농가가 4세, 6세가 자기 고객이래요. 그 사람들을 오게 만들겠다는 거야.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것인가? 그러면 과거에 여러분이 농업을 해왔던 것들을 보면 그동안의 문제점이 무엇이었고 그걸 어떻게 해결했느냐? 우리 생산의 문제점도 있었을 거고요. 생산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있을 거예요. 또 다시 바꿔서 또 다른 걸 하면 마케팅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는가 그동안에 뭘 해결하려면 그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해결할 거 아니에요. 지금 단계에 그동안 해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계속 열심히 해왔는데 지금까지 문제점은 무엇인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상품이 가지고 있는 장점, 우리 상품이 가지고 있는 차별점이 무엇인가? 다른 지역이나 다른 곳보다도 우리 남원이 가지고 있는 상품의 차별성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타겟 고객,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공간이다. 그러면 찾아왔다. 그러면 그 타겟 고객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죠. 계속적으로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앞으로 아까 그랬잖아요. 그 공급의 수요를 그러니까 생산량이 더 많은 시대. 그러면서 품질이 비슷해지고 있는 시대. 그러다 보니까 가격 경쟁이 심해져요. 계속 가격 경쟁이 심해지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뭐냐면 모두를 위한 것은 아무도 원하지 않더라. 뭐라고요? 모두를 위한 것은 아무도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나온 게 뭐냐면 앞으로의 그 마케팅을 하실 때는 니치 마켓, 틈새 시장, 틈새를 들어가라. 틈새. 이제는 전체에 가가지고 시장에서 막 경쟁하는 건 가격 경쟁이 심해지는 거고 가격을 더 낮게 해야 되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러니까 틈새 시장. 또 뭐라 그러냐면 초니치 마켓이라 그래가지고 요즘 앞으로 어떻게 되고 있냐면 소수의 시장을 가면서 뭐라고요? 고객 관계를 맺어라, 관계를. 고객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2019년 트렌드 코리아, 한국의 트렌드가 어떻게 가고 있었냐면 세포, 아주 조그마한 거 있잖아요. 세포라고 그러잖아요. 세포와 같이 아주 작은 시장을 개척해라. 고객 100명만 있으면 내 농산물 다 팔아요, 박사님. 그 사람들 소개시켜주고 막 하니까요.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 100명만 있으면 된다고. 세포마켓. 타겟 고객에 특화해라. 예를 들면 제가 볼게요. 이 농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다고요.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이제 전혀 낯선 곳에 지금 아이디어를 찾자고 지금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가 여기 있는 똑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더 크면은 이게 얼마 정도 큰 거예요, 이거? 이게 한 조금 더 커야 되는. 아, 조금 더 커야 돼요. 25 정도. 네. 여기에 이 농장 같은 경우는 아까 볼게요. 굉장히 쌈채소를 재배하는 농장이에요. 농장이 그럼 여기요. 쌈채소를 재배하는 농장이거든요. 네, 잠깐만 이제 그 농장 하는 걸 좀 볼게요. 다 도매로 나가거든요. 다 아시다시피. 근데 이제 내리가게요. 네. 10년 정도 됐고 저희 부모님은 여기서 농사를 짓고 계셨어요. 그때도 이제 채소 농사를 하셨고, 근데 제가 처음부터 채소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른 일을 원래는 하려고 했는데 이 농장 같은 경우는 나중에 설명을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유튜브에 다 올려놨어요. 이 농장은 뭐냐면 쌈채소를 재배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 농장이 여기에 회원은 몇 명이면? 자 쌈채소를 재배하거든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런 거예요. 농업을 부모님 농사를 지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아들이 내려와서 이제 하는데 부모님 이제 연로 하시고요. 뭐 어떻게 할까 하다가 상추, 그 다음에 여러 채소를 좀 해가지고 도매시장 출하해가지고는 답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래가지고 쌈채소 들고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아파트 막 돌아다니니까 아파트에. 하나도 못 팔았대요, 하나도 못 팔았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강천사, 순창이니까 강천사 앞에 가가지고 쌈채소 들고 와서 팔려고 그러는데 거기 광주에 놀러 왔던 사람 한 분이 쌈채소 필요하다고 택배 하나 보내주라고 그래요. 택배를 안 보내고 자기가 순창에서 광주까지 어떻게 하면 운전해가지고 한 박스를 배달 간 거예요. 이게 시작이에요, 시작.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쌈채소를 많이 먹은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 해요. 쌈채소를 많이 먹은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어디에 있냐면 저기 있죠, 거기. 저기 그 카페 있잖아요. 그 온라인 카페. 거기에 이제 그 채소를 많이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채식주의자들. 거기 있겠다,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요. 온라인에 들어가서 나 지금 상추 농사, 쌈채소 농사 지은 사람인데요. 거기 이쪽에 내가 같이 상품을 좀 같이 하고 싶다고, 소개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요. 거기서 이제 고객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냐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니치마켓, 시장에 들어간다, 시장에. 그냥 내가 쌈채소가 있는 시장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냥 와가지고 처음에 어디 아파트에 가니까 아파트는 쌈채소를 다 마트에 사 먹지. 이렇게 내가 차로 와가지고 사는 거 안 사 먹더라. 근데 어때요? 쌈채소를 많이 먹는 채식주의자가 있는 시장. 거기서 많이 먹더라는 거예요. 관계를 계속 맺죠. 관계를 맺고요. 그러니까 타겟 고객에 특화하는 거예요. 자, 오늘 강의에 제일 중요한 이야기예요. 브랜드. 우리가 브랜드라는 이야기를 많이 써요. 그리고 올해도 이제 여러분들이 뭘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그러는데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건 꼭 생각을 해주세요.
하는데 뭐가 중요하냐 보니까 경영의 생존 부등식. 경영을 할 거냐 말 거냐. 생존할 거냐 말 거냐. 생존. 그러니까 성공이 아니라 생존. 제가 이 6자. 그러니까 앞에 상품이란 말 빼면 상품의 원가보다도 상품의 가격이 높아야 되고 상품의 가격보다 상품의 가치가 높아야 된다. 자, 이 말 맞죠? 이 글을 서울대 윤석철 교수님이 저희 대학원 수업 시간에 오셔가지고요. 바로 이 상품의 원가보다도 상품의 가격이 높아야 되고 상품의 가격보다 상품의 가치가 높아야 된다. 이것을 딱 써놓고 난 다음에 이 내가 경영, 마케팅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설명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모든 걸 설명했다고요. 이게 뭡니까? 라고 하니까 한번 이거 풀어볼게요. 여기서 이제 마케팅의 방향성을 한번 잡아볼게요. 뭐라 하냐면 원가보다도 가격이 높아야 된다. 농산물 가격은 어디에서 결정하나요? 농산물 가격의 결정구조 어딘가요? 도매시장. 도매시장에서 가격을 결정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뭘까요? 무엇이 먼저 가장 기준일까요? 품질. 품질의 속성이 뭐 당도, 색깔, 모양, 디자인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그 전에 뭐가 먼저예요? 바로 양이 먼저죠. 그래서 아무리 품질이 좋아도 홍수차되면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공급과 수요 볼게요. 그러면 옛날에는 공급이 많았나요? 수요가 많았나요? 엄마, 나 배고파 밥 좀 주세요. 뭐가 많은 거예요? 수요. 배고파 밥 좀 주세요. 두 번째. 그러면서 공급과 수요가 같아졌다 그래요. 그 다음에는 이제 녹색혁명이니 비닐하우스가 생기면서 굉장히 연중출하가 가능한 구조가 됐고요. 공급과 수요가 같아졌다 그래요.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지금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공급이 많은 거잖아요. 생산량이 많은 거잖아요. 스마트팜이니 고품질이니 길센터에서 뭐 굉장히 기술 지도하고 그 다음에 교육받고 그 다음에 어디 다녀보고 같이 협력하면서 농가들께서 정보 교류하고 하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생산의 품질을 다 좋게 했잖아요. 그리고 또 하다 보니까 어때요? 자본을 더 많이 투입하게 돼. 아까 그랬잖아요. 토마토 하는 농가를 보니까 그전에 없었는데 갑자기 5,500평짜리 생기면서 5만 주를 더 막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농가 하나만 그럴까요?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면 점점점 양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공급량은 요만큼 많아지고 수요량은 요만큼밖에 없다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떨어지겠잖아요. 백보양보해서 가격이 일정하다면 원가를 줄이면 돼요. 원가를. 지금 원가가 줄어들고 있나요? 올라가고 있나요? 비료비, 인건비, 농약비 다 올라가고 있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구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답이 뭡니까? 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답이 뭡니까? 그러니까 답이 4만 원짜리를 구입했는데 소비자가 느끼기에 지불한 돈은 4만 원인데 소비자가 느끼기에 4만 1,000원의 가치 느끼는 거예요. 그럼 만족해요? 불만족해요? 만족하는 거잖아요. 3만 원짜리를 구입했는데 3만 원짜리를 구입했는데 4만 원짜리 아까 4만 원짜리 구입했는데 3만 9천원의 가치밖에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럼 매우 불만이. 내가 지불한 돈이 4만 원인데 내가 느끼는 게 3만 9천 원밖에 못 느끼면 소비자가 불만이 있겠잖아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가격보다 소비자가 느끼는 가치가 높아야 된다. 이런 말 하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한 단계 더 가서 그러면 가치가 뭔가요? 가치가 뭘 가치라 그런가요? 보니까
바로 옛날에는 뭐였냐면 조직화 규모화하면 성공했다 그래요. 조직화 규모화하면 되지 않아요, 박사님? 그래서 옛날에 어떠냐면 정부 지원을 조직에다 많이 해줬어요. 영농조합법인 만들었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농촌 마을들 하나, 둘, 몇 개 묶어가지고 농촌 마을 종합개발사업 해가지고 50억, 70억 막 지원해줬어요. 5년 지나고 난 다음에 전기세를 못 내는 말이 5년 사업 50억 받고 70억 받고 커뮤니티센터 멋지게 지어놓고 나중에 그 커뮤니티센터에 전기세를 못 내는 마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농가에 가보니까 진짜 많대요. 그러니까 조직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영농조합법이 만들 옛날에요. 지금은 좀 성공한 케이스가 있어요. 옛날에 영농조합법이 만들어가지고 성공한 비율이 몇 프로나 될까요? 여러분 몇 프로나 되신 것 같아요. 제가 현장에 다니면서 20%를 넘지 않더라고요. 80%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조직화를 왜 했습니까? 물어보니까 출하량, 출하 기간을 조정하면서 뭐 하자라고요? 출하의 안정성, 안정적으로 출하하기 위해서. 더 이마트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한원마트라든지 한 번에 물량을 내니까 더 브랜드가 여기는 물량이 많으니까 알아준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가 문제예요? 전체 트렌드가 이마트가 적자라니까요. 조직화해서 물량을 뺐던 이마트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여기까지 왔다고요. 비용 절감은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솔직히. 자, 그렇다면 고품질합니다, 고품질화. 다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고품질하면 돼요, 고품질화.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고품질이 뭔데요? 고품질이 뭔데요? 현물로 봤을 때는 당도가 높으면, 우리나라의 과일 같은 경우는 당도가 높고 아니면 색깔이 좋으면. 그렇잖아요. 채소도 그렇고 다 상품 다 고사리도 맞잖아요. 색깔이 좋고 모양이 이쁘고 또 디자인이 예쁘면 어떤다 그래요? 고품질이라고 그러죠. 품질 속성에서요. 그런데 아까 그랬잖아요. 비슷해지고 있다고요. 디자인 예쁘게 만들었어요. 얼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얼마 있으면 금방 따라와 버려요. 사람들 구별을 잘 못해요. 품질이 평준화되잖아요. 점점. 자, 이런 상태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생산자는 정말 좋게 안전하게 만들고 있는데 소비자는 불안하대요. 먹거리가 불안하대. 왜 불안하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 못 믿겠다. 왜 못 믿겠다? 안 보아서. 뭘 안 보아서? 생산 과정을 안 보아서 못 믿겠다. 이렇게 있는 거죠. 신뢰, 믿음, 식품의 불안이 많아지고 있어요. 왜? 날마다 어디에서? 뉴스라든가 어디에서 식품의 안전성, 식품의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가 중요해지고 있느냐? 새로운 차별화의 속성이 뭐냐 그러면 바로 새로운 차별화 속성이 자, 한번 따라서 읽어볼까요? 누가 재배했는지, 어디서 재배했는지, 어떻게 재배했는지, 환경 문제가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 이게 새로운 차별화의 속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그동안에 이 재배 과정이 굉장히 중요했다. 재배 과정이 그것을 알려주는 게 중요했다. 마케팅이라는 게 그런 거였구나. 그렇게 하죠. 그래서 가치는 고객이 얻은 이익, 내가 그걸 가지고 샀을 때 느끼는 편익이라고 그러죠. 편익비용분에 지불하는 비용을 가지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누가 재배했는지, 어떻게 재배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그게 중요하다 그랬는데 2020년 트렌드 코리아가 딱 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책에서 앞으로 소비자들은 어떤 걸 원할 거냐면 바로 이유에 근거한 선택이론. 뭐에 근거한다고요? 이유. 저렴한 가격, 싼 걸 찾는 사람은 싼 데만 가요.
근데 저렴한 가격만 찾는 게 아니라 유명한 브랜드가 있는 유명한 브랜드만 찾는 게 아니라 느낌, 주관적인 만족. 아, 나는 저 제품 먹어야 돼. 남은 상품 저거 먹어야 돼. 그런 것을 원하는 컨셉 취향. 내가 왜 저걸 구매해야 되지?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브랜드를 좋아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거냐? 박사님, 알겠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앞으로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앞으로 여러분들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직접 하시든 옆에 사람이 하도록 하시든 앞으로 유튜브는 정말 중요합니다. 유튜브뿐만 아니라 영상을 통한 상품을 알리는 거 있잖아요. 누가 재배했고 어디서 재배했고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알리는 게 정말 중요하다. 얼마나 중요하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제가 앞으로 창농하든지 농업준비라든가 유튜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볼게요. 농업인이 유튜브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가 봅시다. 앞으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인터넷 이용자의 60%가요. 인터넷을 많이 구매한다 그랬잖아요. 이용자의 60%가 유튜브에서 정보를 검색한다. 어디서 정보를 검색한다고요? 유튜브에서.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소비하고 있는 앱이 뭐냐? 앱. 우리 스마트폰 있잖아요. 스마트폰 앱 있잖아요. 앱이 뭐냐 그러면 카톡. 카톡을 제일 많이 갖고 있대요. 앱이. 그런데 제일 많이 보는 앱은 어디냐 그러면 바로 유튜브래요. 여러분들 뭐 유튜브 많이 보실 거예요. 구독자가 1000명이 넘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들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유튜브를 왜 어떻게 할 거냐면 바로 첫 번째 뭐라고요? 농업의 영농일지 및 노하우를 기록하는 거다. 뭐라고요? 유튜브라든가 정보라든가 그런 것들을 영농일지나 노하우를 기록하는 거다. 자, 한번 볼게요. 제가 교육했던 곳을 한번 가볼게요. 여기 가보면 여기에 여기 보시면 이분이 되죠? 여기 이분이 뭐랬냐면 제가 강의를 갔어요. 65세, 70세 가까이 되신 분이에요. 근데 지금 뭐 했냐면 강의를 가가지고요. 요렇게 3개월 전에 하나, 2개월 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세, 스물네,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2개월 전에 한 달 동안에 2개월 전 한 달 동안에 27개 올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 1개월 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15개. 이렇게 올린 거예요. 1개월 전에. 이렇게 많이 올렸잖아요. 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한번 볼까요? 여기에 1200회, 1300회 이렇게 한 거를 보면 아직까지 산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산란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유튜브에다가 지금 올려놓고 앞에다가 카메라 하나 놓고 나서 자기 혼자 일하고 있는 걸 찍고 있는 거예요. 뭐 자막을 많이 넣은 것도 아니고 그냥 일하고 있는 거 그냥 그거만 올렸거든요. 근데 천명이 더 넘는 사람이 지금 보고 있다고요. 뭐 했냐면 지금 70세까지 됐거든요. 이분 65세 넘었어요. 근데 여기도 뭐 이러고 있냐면 영농일지라고요. 영농일지를 기록한 거예요. 그냥 기록하자. 뭐 특별한 걸 하지 말고 내가 농사 짓고 있는 거. 어떤 분은 또 이러더라고요. 여기다가요. 어휴.
어떤 분은 여기다가 볼게요. 가을농원. 만 명이 됐네요. 구독자가. 근데 이분이 제가 강의를 했어요. 강의를 하면서 앞으로 영상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여기다가요. 영상을 시작한대요. 할 줄도 몰라요. 처음에는. 할 줄도 모르니까. 어때요? 그 아는 사람 중에 젊은 사람이 한 명 있어가지고 기술센터 교육 받을 때 쫓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만 배운 거예요. 자기 스마트폰 있다고. 근데 왜 유튜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박사님, 내가 지금 그 농사 지어 왔는데 오랫동안 이거요. 나중에 우리 아들이 아직 관심이 없는데 농사 지으려고 할 때 새로 배울 게 아니라 내가 그냥 했던 걸 좀 기록해 놓으면 아들이 서울에 지금 있는데 한 번씩 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농장 관심도 생길 거고 기술도 내가 지금 어떻게 오늘 어떤 작업했고 전정 작업할 때 어떻게 한다는 거 사과 전정 어떻게 하는 거 다 그냥 전지 어떻게 하는 거 내가 그냥 아들을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10,000명이 넘었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전정하는 거 가을 홍로 전정하는 거 그다음에 전지하는 거 해가지고요. 완전히 다 숙소에 다 들어가 그러니까 수업 그러니까 하는 걸 그 기술센터에서 배워가지고 그냥 자기 스마트폰 들고 찍으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하게 한 게 아니에요. 근데 10,000명이 넘었잖아요. 지금 구독자가 10,000명이잖아요. 제가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요. 한번 해봅시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아 이거 어떻게 해요? 라는 사람도 있고 그거요. 앞으로 중요하겠는데요, 박사님? 앞으로 중요하겠는데요? 그냥 사람들이 막 하는데 우리도 뭐 그런 거 좀 관심 가져야 되겠는데요?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시간은 지나거든요.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그때 했더라면 그랬더라면 저랬더라면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랬잖아요. 지금 강의를 드리고 있는 게 뭐 전체 농업인이 강의 드리지 않고요. 어떤 분들이세요 지금? 내가 이런 교육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그러고 나서 내년에 이런 공부 좀 해봐야겠다. 온라인 수강 강의 반복 교육이 가능하다. 제가요 지금 뭐라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오늘 지금 교육을 오셨는데 집에 가셔가지고 또 오늘 강의 계속 스마트만 듣다 보니까 잘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여기다가요. 제가 윤선박 sen장 TV라고요.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어요. 작년 5월 31일 날 시작했거든요. 근데 저도 8,000명이 넘었어요. 구독자가. 굉장히 구독을 많이 해요. 제 걸. 자, 그런데 여기다가 지금 뭘 해놨냐면 현장에 가볼 만한 곳들, 현장에 어떻게 농사 짓고 있는 농가들, 그 다음에 6차 사람 인증이 뭐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제가 뭘 해놨냐면 쭉 뒤에 가보시면 이렇게 강의를 해놨어요. 강의. 동영상 콘텐츠 어떻게 할 것인지, 블로그 마케팅 어떻게 하고, 고객을 계속 머물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것이 농사는 마케팅이다. 마케팅은 뭐가 필요한지, 오늘 강의 내용이에요, 다. 그 다음에 유튜브 잘하는 10개 농가를 추천하기도 하고요. 하면서 계속 지금 뭐냐면 내가 강의하는 내용을 비즈니스 모델, 아까 했잖아, 비즈니스 모델. 올려놨어요. 그럼 보시라고. 그럼 보셔가지고, 이것을 내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그러니까 지금은 뭘 하고 있냐면 사람들이 어디서 사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서? 지금 유튜브에서 다 교육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지금 영상에서 교육받고 계시잖아요, 영상에서. 그런 것 같이 앞으로는 이렇게 될 겁니다. 미래 트렌드예요, 지금. 세 번째는 상품, 여러분이 만든 상품에 이제 마케팅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영상으로 찍어가지고요. 보내주고 카톡으로 보내도 돼요, 요즘. 카톡 보내도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상품 이렇게 만들었구나. 알겠잖아요. 좀 쉬워졌다니까요. 더 머리 아픈 게 아니라 더 쉬워졌어요. 더 좋아졌고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 배워보다 보면 오케이. 그 다음에 컨셉이 명확해진다. 브랜드가 가는 브랜드가. 마케팅은 브랜드거든요. 마케팅은 뭐 하는 겁니까? 브랜드를 만드는 겁니다. 브랜드를 알리는 겁니다. 근데 어때요? 내 농장의 브랜드를 알릴 수 있잖아요. 브랜드를. 여러 사람이 알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농장의 스토리. 자기 농장이 하고 있는 거, 농사 짓고 있는 거, 그런 스토리들을 하나 알려줄 수가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너무 어렵게 하려고 하지 말고 쉽게, 특히나 우리 장목반들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다 옆에 한번 찍어주고 같이 모여서 같이 공부하면서 이렇게 한번 올려볼까요? 그렇게 한번 해보면 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어색해요. 저도 해보니까 콘텐츠가 처음에는 콘텐츠 내용이 콘텐츠거든요. 너무 어색해. 저도 영상 찍을 때 정말 카메라 앞에 쓰잖아요. 이상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한번 해보고, 그러니까 저도 강의를 하는 사람이지만 막상 카메라 앞에 딱 쓰잖아요. 그러면 막 말이 막 이렇게, 저도 뭐 이렇게 뉴스 인터뷰나 이런 거 하잖아요. NG를 한 10번은 내요. NG 잘못해 다시 해, 다시 해주세요. 이상해요, 그게. 근데 해보니까 조금씩 늘어나는 거야. 농가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벤치마킹을 가는 것도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여기에 수업 듣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뭐 해놨어요? 여기다가 지금 윤선박 센장 TV 해놨잖아요. 거기에 다른 농가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체험을 어떻게 하고 있고, 가공은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떻게 판매는 어떻게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다 올려놨어요. 스마트팜은 어떻게, 소득장목을 어떻게, 화해는 어떻게 하고 있고, 열대망고는 어떻게 하고 있고, 앉아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박사님 유튜브만 보면 앉아서 천리를 볼 수 있네요. 이제는 벤치마킹 멀리 갈 필요 없어요. 버스 타고 뭐하고,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지금은 유튜브에 딱 보잖아요. 그러면 좋은 내용이 정말 많아요. 제가 아니까 저도 가서 찍어다가 이제 올리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찍어다 올리면 보겠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계속 그렇게 될 거예요. 찍어 올려서 같이 알게 될 거고, 여기다가 지금 계속, 그러니까 제가 작년 5월 30일 날 31일 날 시작됐는데 지금 295개 정도 올라갔거든요. 그럼 무슨 말 아시겠죠? 1년 반 만에 제가 뭘 한 거예요, 지금? 야, 290 몇 개. 290 한 4개인가 올라갔을 거예요, 영상이. 그럼 어때요? 거의 이틀에 하나 꼴은 된 거잖아요, 지금. 이틀에 하나 정도 올린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걸 보면서 이제 전국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아이디어도 나올 거고, 아이디어. 자, 그래서, 어떤 게 필요하겠구나.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는 판매 증가. 판매가 증가될 거고요. 우수고객. 이제 결국은 마케팅은 우수고객 관리하는 거예요. 우수고객. 그냥 우수고객일수록 뭐 한다고요? 따라해 볼까요? 우수고객일수록 정보를 더 많이 줘야 된다. 뭐 해야 된다고요? 우수고객일수록 정보를 더 많이 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고객들이요. 아이고, 이거 뭘 이렇게 해야 돼요.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 뭐 잘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인증을 받았다든지 또 장목반들이 뭘 했다든지 내 농산물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든지 판매를 어떻게 했다든지 그런 것들을 자주 이야기해 줘야 알 거 아니에요. 저 상품이 이렇다고 소개도 시켜주고 그럴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또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농업의 가치 이해. 농업에 대한 것을 가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그 다양한 소비자층을 확대할 수가 있어요. 소비자층을 확대할 수가 있더라 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 소비자층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 같아요. 소비자층이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농업이 정말 중요하다 그러는데 농업이 여러분도 이제 농업을 해보시면 저도 이제 농업의 그 농촌 사회과학자니까 농업인들 많이 만나고 그거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거든요. 제가 관찰했던 걸 올려드리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 올리면서 여러분들은 또 아이디어를 얻어서 또 농업에 사용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농업인이 정보를 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또 이제 저 같은 사람이 또 컨설팅 하는 사람도 정보를 줄 수도 있잖아요. 농업의 가치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내가 생각하는 농업이 어떤 가치가 있고 해보니까 어떻다. 그런 말을 뭐 하는 거예요? 내 TV를 가지고 있는 거지. 나의 TV를. 그다음에 결국 이제 광고 수익도 우리 1000명이 넘어지면 광고 수익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정말 증대가 되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앞으로 트렌드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문제예요. 오늘 제가 트렌드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그랬어요. 앞으로 농업이 어떻게 갈 거냐, 그 방향성 이야기를 한다 그랬거든요. 영어로 써 있어요. O2O. O2O란 말이에요. 온라인, 그러니까 앞에 글자, 제일 앞에 있는 뭐 알파벳 O거든요. 알파벳 동그라미 하나, 온라인 투 오프라인. 무슨 말이냐면, 외국에서 많이 왔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그대로 썼어요. 많이 쓰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우리 이제 공부하러 오셨으니까 아시라고요. 그게 뭐냐면, 오프라인 매장, 백화점에서 갔는데, 온라인에서 구매하더라. 백화점과 온라인이 같이 간다. 연계되어 있다. 그래서 O2O 마케팅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2018년 트렌드 코리아부터 시작돼가지고 뭔가 우리나라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온라인 for 오프라인, 온라인 for 오프라인. 무슨 말이냐? 오프라인이 농장이에요. 농장을 위한 온라인, 농장일을 위한 온라인이 되고 있다 라고 보이는 거예요. 오프라인을 위한 온라인이죠. 자, 왜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어디가 중요하냐면 농장이 중요하다. 그 농장이 왜 중요하냐? 바로 누가 재배했고 어디서 재배했고 어떻게 재배했고 그것을 누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농장 주인이. 그러니까 그 농장 주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바로 여러분 그 4차 산업혁명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4차 산업혁명. 자,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계되어 있다. 이런 거잖아요. 오프라인을 온라인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지금. 자, 거기서 4차 산업혁명 말 많이 들어보셨죠? 4차 산업혁명. 거기에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차 산업혁명에서. 아까 유튜브는 이제 그 정도 하면 됐고요. 4차 산업혁명을 최초로 말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분이 스위스 다보스 포럼이라는 곳에서 크라우드 슈밥이라고 이제 독일 학자인데 최초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 최초로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4차 하면 첨단화 기계가 막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 4차 산업혁명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이 더욱 디지털화되고 첨단 기계화될수록 우리는 친밀한 관계 및 사회적 연계에서 비롯되는 인간적 감성을 더욱 갈구하게 된다. 뭘 갈구한다고요? 인간적 감성. 그러면 인간적 감성이 많은 데가 어딘가요? 도시가 많은가요? 농촌이 많은가요? 그 인간적 감성이 많은 농촌에 있는 것들이 뭐가 될 거다? 비즈니스 기회가 될 겁니다라고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4차 산업을 처음에 제안했던 사람이. 그러면 농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자연, 고향, 어머니, 생태, 느림, 노동, 수학, 땀, 정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제 이 코로나 상황에서 진행되고 하면서 점점점 뭔가 농촌에 가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시라는 공간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그렇잖아요. 서울도 그렇고 어디도 그렇고 불안하잖아요. 계속 불안하잖아요. 그러면서 농촌에 온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바로 방법이 어떻게 방향이 갈 거냐 보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물건을 파는 거에서 뭘 파는 시대가 될 거다? 경험을 파는 시대가 될 거야. 경험을 파는 시대. 경험을 파는 시대가 될 겁니다.
거기 사진 찍으면 예쁘게 나와. 그렇죠? 경험이 콘텐츠이다. 경험. 어떤 경험이 콘텐츠가 되는 시대가 되고 될 거다. 앞으로 미래 트렌드는 방향성은 그 경험이 뭡니까? 볼게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생산자는 안전한 걸 만들고 있는데 소비자는 뭘 그래야 불안하대요. 분명히 생산자는 안전한 걸 만들고 소비자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정보가 다른 거죠, 지금. 그래, 정보의 비대칭성. 소비자 왜 불안합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정보 속도가 너무 빨라요, 박사님. 빨라요. 정보 양이 많아요, 지금. 식품의 검사 기술이 발전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못 믿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못 믿겠다 그러니까 안 보아서 못 보아서 못 믿겠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면 돼요? 아, 보여주면 되잖아요. 보여주면. 보여주는 방법이 뭘까요? 못 믿겠어. 우리 집 한번 와봐요. 우리 농장에 한번 와봐요. 아, 그게 체험이지 뭐예요. 애들만 단체로 와가지고 뭘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농장에 한번 와봐요. 와서 뭐라는 거예요? 같이 이것도 한번 해보고 저것도 한번 해보고 하는 게 체험이잖아요. 이것도 한번 해보고 저것도 한번 해보는 게 체험이잖아요. 체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냥. 이것도 한번 해보고 저것도 한번 해보는 거. 그래서 근데 저기 너무 멀어가지고 못 가겠어요. 그럼 바쁘고요. 너무 멀어서 못 가겠어. 그러면 저기 동영상으로 보내줄게요. 동영상으로 보내줄게요. 그것도 동영상도 내가 찍기 힘들면 사진 찍어 보내줄게요. 글로 써서 보내주기다. 입소문. 그러니까 옛날에 입으로 했던 걸 이제는 글로 쓰고 글로 했던 걸 사진을 찍어서 보내고 사진 했던 걸 동영상을 찍어 보내고 직접 만나는 거잖아요. 이런 과정이에요, 지금. 이런 과정. 그렇게 강의하니까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박사님, 저희 청송사과인데 여러 상품들 재배하는 농가들 많아요. 사과 농장만 있는 게 아니라 같이 모여서 좀 이렇게 팜파티 한번 해봐야겠네요. 소비자를 초대한 거예요. 소비자를. 이제 소비자 초대해서 하자. 그러더니만은 사람들 엄청 오게 만들고요. 팜파티 때. 참 그때가 좋았죠. 그다음 2015년도에 그렇게 하고 16년도에 또 외국인까지 초대해가지고 팜파티요. 계속 뭔가 변화를 한 거예요. 지금 변화를. 그 다음에 이제 공간 꾸미기 시작하고요. 앞으로 미래 트렌드에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농촌 공간을 디자인하다. 뭐 한다고요? 농촌 공간을 디자인한다. 공간 디자인. 앞으로의 방향성에 중요한 것은 공간. 박사님 저기 윤수경 대표 그 해뜨는 농장 보니 컨테이너를 예쁘게 꾸몄네요. 꾸며가지고 이렇게 멋지게 만들었네요. 그럼 우리도 컨테이너 하나 있는데 그것을 그냥 내 공간들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겠다. 거기다가 뭐라고 써놓는 거예요? 해 뜨는 카페. 남은 무슨 농장 카페. 카페가 카페 영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카페 같이 막 꾸미겠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 정도라도.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앉아서 했던 걸 이쁘게 꾸며서 안에다가 이제 공방같이 꾸민 거야. 이렇게 이것저것. 꾸며놓고 나면 나중에 뭐예요? 거기 차 한잔 마시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 참 멋있다. 저기 한번 가볼 만하다.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공간을 꾸민다는 거예요, 공간을. 좀 공간을 디자인하는 거. 그럼 사진 찍으면 예쁘게 나온다. 그럼 사진 찍으면 또 그거 보면서 저런 공간이 있어요라고 또 찾아오겠잖아요. 그런 공간 하나 만들면 어떨까? 미래 방향성이라 그러니까. 어떤 곳은 이러더라고요. 농촌 공간 패션. 굉장히 아름답게 꾸미는 거예요. 공간 자체를. 서진의 찐빵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알려진 곳이에요. 찐빵 하는 곳인데 그냥 찐빵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국산 찐빵 우리 밀 가지고 하고 있고요. 우리 팥 가지고 하고 있고. 근데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조그마한 가게는 시작했거든요. 근데 거기 계속 하는 이야기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공간에 사람이 오게 만들 거냐. 그 들깨 카페로 들깨. 지금 장목반 같이 모여가지고 충북 음성에서 뭘 같이 만들었냐면 들깨 장목반 있어요. 그거 가지고 같이 해서 결국은 카페를 만들었어요. 무슨 카페? 들깨 카페.
들깨 커피.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와요. 서울 가까이,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충북 거기니까. 물론 이제 우리 남원보다는 더 가깝긴 하겠죠. 근데 사람들이 찾아와요. 왜요? 소문나니까. 소문나 찾아오는 거예요, 지금. 멀리서도 와요. 한번 가볼까요, 거기? 그 농장, 거기에? 거기 가보시면, 이렇게. 들깨, 코메가, 뭐 가공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그 각지도를 이정표를 만들어 놓은 거를 만들었고요. 카페 릴라? 카페 릴라가 이제 영어를 보시면 카페, 페릴라가 들깨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산물을 이용한 카페 이름을 하나 네이밍을 만든 거죠. 카페 릴라에서 일단 살펴동력도 많고 대만 상품도 해놓고 농산물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제 저 혼자만 안 되면 그냥 수출이 확실히 가족들하고 다녔는데 이거를 하나의 이제 경치도 임야를 개발했었고요. 자, 그런데 여기다 보면 이렇게 앞에가 다 뭐예요? 들깨 밭이에요. 저 앞으로 쭉쭉 저기 멀리 있는 곳 들깨가 많은 곳들이고요. 공간이 뭐 이렇게 탁 터져 있잖아요, 그냥. 그냥 산이었어요. 이제 이렇게 했는데 결국 들기름을 짜고 계속 뭔가 변화를 해왔던 과정이고 지금 그 충북 음성 균농협의 회장이거든요.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볼게요. 자, 이런 공간들 제가 가가지고 제일 맛있게 먹었던 게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들기름 바게트빵. 바게트빵 있잖아요. 바게트빵은 사람들이 많이 먹잖아요. 일반적으로 많이 드시죠. 근데 그 들기름으로 한 거예요. 들기름 해가지고 직접 바로 생들기름 짜가지고 그거 더 맛있죠. 다른 것보다 생들기름 해가지고 바로 하니까 바게트빵. 나중에 우리가 남원에서 남원 오면 어딜 갈 거냐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유명한 곳들이 많으니까 관광지도 있고 많잖아요. 물론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들이 좀 지나가고 나면 왔다 그러면 농촌에 어디 갈까? 옛날 체험장만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예쁜 공간 어디 있을까? 이런 거 예쁘다는 게 무슨 건축 멋지게 해가지고 하는 것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그마한 공간들을 가지고 어떻게 좀 해서 사람들이 와서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거냐. 많은 사람이 오지 않더라도 내 농장부터 오게 할 거냐. 이게 앞으로는 중요한 이슈가 될 거예요. 공간을 디자인하는 문제니까. 공간을 디자인하는 문제 봅시다. 그래서 옛날에 그 마케팅의 방식들이 뭐였냐면 어떻게 하면 판매를 잘할 거냐. 어떻게 하면 판매를 잘할 거냐.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는 어땠어요? 어떻게 관계를 잘 맺을 거냐, 관계를 맺는 거에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소비자가 들어와서 많이 구매하도록 어떻게 만들 거냐. 그래서만 지금 뭐 어떻게 하고 있냐면 어떻게 참여하게 할 거냐, 참여. 고객이 어떻게 내 농장 경영에 참여하도록 할 거냐. 이게 지금 또 중요한 것이 되고 있어요. 참여. 아까 참여한다는 게 뭐예요? 참여한다는 게, 그러니까 거래가 내가 거래 지향책이라는 것은 생산해서 도매시장, 소매시 나가는 거고,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직거래 같은 걸 하면서 계속적으로 온라인에 글을 올리고 하면서 관계를 맺는 거고, 참여한다는 것은 고객이 내 농장에 오게 만드는다는 것 같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될 거다. 그렇게 되어 왔고요. 그럼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거냐? 그 부분이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렸고요.